네, 안녕하세요. 자, SK텔레콤을 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위치, 지금 가격대 괜찮은 거냐, 아니면 주가의 흐름이 지금 괜찮은 거냐, 이러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저도 작년 초에 한번 매매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7월 달에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저도 좀 자세한 흐름을 좀 보지는 않았지만, 네, 한번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SK텔레콤 인적 분할을 큰 호재로 보기에는 어렵다. 자, 큰 호재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악재라는 뜻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언론에서는 인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 부가 이제 상반기 내 발표도 가능할 듯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좀 봐야 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참 주식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일부 투자가들은 SKT 인적 분할에 대한 자 이제 호재를 그러니까 호재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하지만, 또 여기 보면 장기로 볼 때는 호재가 맞을까라고 강한 의문을 갖는 그런 내용도 있죠. 말 그대로 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뭐가 어렵다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이럴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르죠. 이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와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 무조건 사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들도 쉽게 전망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그냥 다 어떤 종목에 있어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거 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것만 봐도요, 장담하기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내용, 막 이거를 분석을 다 해서 어떤 내용이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다 우리가 알아놓고도 주가의 흐름은 어렵다예요. 결론은 어렵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나온 내용이 이제 이거죠. 이제 4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자회사에 대한 내용과 이제 본업에 대해서도 이제 목표가를 높이는 이런 기사가 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높인다라고 해서 올라간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더 이상 그 목표가의 더 이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보다도 훨씬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는 어느 정도 이런 걸 믿고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남겼을 때가 이때예요. 이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하락을 할 것으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하락을 하면서 이 근처에서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매수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매수를 했으면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지금 이 위치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쵸?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데서 딱 잡는 거, 그러니까 잡고서는 바로 뭐 손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손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운 좋게 최저점을 잡는 거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기준을, 자, 그때 이제 제가 라인을 설정을 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앞에 이 자리를 돌파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 뭐 이런 자리, 그렇죠? 이런 데서 매수 이후에 빠지면 뭐 이런 데서 손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위에 올라가서 돌파 이후에 매수, 빠지면 손절,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흐름을 좀 볼게요. 이 기준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돌파해야 할 자리가 여기고 다음이 여기에요. 그럼 주가 흐름을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탈 한번 하고 안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살짝 이탈 이후에 이평선 따라서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지받다가 빠지니까 다음 자리 빠지고 저항, 돌파, 안착, 상승, 지지, 돌파, 하락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의 이런 그림을 보셨을 때에 자 상승에 대한 이렇게 상승에 대한 부분과 눌림, 상승에 대한 부분과 눌림, 그렇죠? 이런 지금 과정이 있다는 거죠. 다음에 뭐 이 자리가 또 지지가 된다, 이 자리가 또 지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예요. 뭐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SK텔레콤의 기준으로 잡기에는 좀 위치가 좀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밀리면 뭐 이런 자리, 다음 자리, 또 밀리면 다음 자리. 근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봉상의 주가의 흐름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지금 보시면 자, 좀 기준이 바뀔만 하죠.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 들어와서 또 상승 나오고 자, 여기가 이제 기준이 바뀐 거죠.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위로 기준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빠질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 손절 아니면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서 저는 매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대형주가 상승한다라는 것을 좀 뒤늦게 안 개인들은 지금 이후에서 고점에서 자 그러니까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이후에 계속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외인도 같이 들어온다라는 거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관 쪽에서만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아마 아까 그런 뭐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이제 이적 분할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무슨 어떠한 정보가 좀 있어서 확실성이 없다. 좋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뭐 목표치를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확실히 그 기사에 대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기관 쪽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개인이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급으로 봤을 때는 누구 수급이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이 정확하게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최고점, 단기적인 최고점입니다. 단기 최고점에서는 기관이 매도를 했다. 그리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올라간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관은 상당히 좀 뭐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뭐 개인과 외인이 뭐 수급이 뭐 좋으니까 개인과 외인이 수익을 좀 보는 거고 기관 쪽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일단은 하락 구간입니다.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기관의 판단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뭐 이렇게 실적에 대한 내용과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치도 올려놓고 있는 상황.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 뭐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상승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간이 나가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런 기사를 내보낸다. 개인이 내보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력이 좀 좋은 기관 쪽은 어느 정도 좀 눈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이렇게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것은 이미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
네, 지금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예, 반등은 충분히 네, 조금 더 조정 시 이런 자리겠죠.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반등이 나왔을 때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음 자리에 대한 네,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 뭐 정확하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가면은 좋지만 약간의 상승 이후에 다시 빠진다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위치, 그러니까 현재 위치 좀 밑에 쪽이에요. 네, 21선에 근처겠죠. 그 21선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주가의 흐름을 좀 보는 것이 저는 좋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만약에 매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21선이던 아니면 다음 자리던 어느 자리에서 매수가 됐는데 매수가 되고 이제 수익이 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상승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매수 이후에 수익이 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음, 부분 익절이라든지 좀 어떤 대응 뭐 짧게 뭐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어떤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이거를 보면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일반 뭐 중소형주 같은 시총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형주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모습에서 하락과 약간의 반등, 뭐 다시 하락, 이런 것도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 상승과 조정과 행보 다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네, 어느 정도 이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수급이 약하다든지 상승이 나왔는데 뭐 좀 상당히 좀 약한 상승이 나온다든지 밀렸을 때는 또 많이 밀리더라. 횡보하는데 수급이 점점 이상해지고 횡보하는 모습에서 좀 밀리는 것 같더라. 이런 게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매일매일 분석을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들고 있는다라고 해서 장기 투자의 큰 수익, 이거는 지금 시장일 뿐이고요. 예, 지금 상승장 끝나고 나서는 과연 그게 가능할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